한덕수는 역대 정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쭉 거쳐오면서 지금까지 좌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처세하고 외신에 나가서 헛소리하는 거 마치 대단한 그 배경이 있는 인간인 것처럼 그 정도 실력이 있으면 내란은 막아야죠. 실제 뭐 미국에 허나간 영향력이 있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큰일 나려고 한다 지금. 맞네요. 좀 압력이라도 넣어주세요. 맞네요. 라고 할 만도 한데 그것도 못했죠. 실력 있는 총리라면 대응을 막았어야죠. 그렇죠. 김문수, 네. 네, 한동훈 올라왔어요. 네네. 그 뭐 선거 전문가인 의원님 보시기에 네. 저기 이제 끝판왕 한덕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네네네. 최종적으로 누가 될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 네.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이기고 네. 그 다음에 한덕수와 단일화도 이긴다. 한덕수는 뭐 보여준 패가 없어요. 네. 그 내란 그 저기 대행이고 음. 뭐 위헌적인 재판관 임명.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 관세 그 전쟁 국면에서 그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그 권한을 남용하고 그렇죠. 자기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국익을 담보에 맡기는 맞아요. 그 역대급 기회주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고. 매국노이자 네네. 헌정 파괴범이죠. 네. 그 대부분의 여론이 뭐 보수층 중에서도 한덕수를 그렇게 뭐 다른 후보에 비해서 약간의 신선함은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가라앉았어요. 나와서 그 노회한 그 몸짓으로 무슨 반향을 일으키겠습니까? 뭐 한 사람을 그렇게 깔봐서는 안 되겠지만 시대 정신에도 맞지도 않고 또 뭔가 사람들의 어떤 에너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뭐 그 감각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노예한 한 관료의 추잡한 끝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학한가요?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한덕수 후보가 이제 지금 당으로 들어올지 아니면 어떻게 단일화할지 모르겠는데 단일화를 해서 한동훈이 이긴다 아니면 단일화 안 하고 그냥 꼬꾸라진다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하고 이제 그 한덕수가 네. 계엄 직후에 네. 두한 네. 한덕훈. 정부 참칭 네. 12월 6일 한덕훈이라고 있어요. 네, 유명한 장면. 뭐 그런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저들이 이제 반 이재명, 이재명만은 안 된다. 그런 걸로 해서 뭉칠 가능성도 한 50%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극우 또 친윤을 대변하는 한덕수와 거기에는 무속이라든가 뭐 김건희의 프레임 이런 그렇죠. 것도 다 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과 이제 한동훈이 과연 이게 물과 기름인데 섞일 수 있겠는가? 이게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한동훈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는가? 뭐 윤석열과의 어떤 뭐 타협이랄까? 뭐 거래랄까? 그런 것을 성사시킬 수 있을까? 저는 그 정도의 포용력이나 정치력은 갖고 있지는 않다고 보는데. 못 시킬 것 같은데요, 전혀. 네. 네. 아니 그거 시켰으면 개엄 안 됐죠. 당초 총선 때도 안 싸웠어요. 그거 시켰어요. 네.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사익 추구 세력들이기 때문에 일단 살고 보자. 그리고 뭐 그 형 동생 하는 과거 관계에서 뭐 영화에도 보면은 동생 하면서 이렇게 무릎 꿇는 그런 조폭도복도 있더라고요. 네. 요 지금 한동훈 후보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그래도 뭐 그 극우 세력 또 내란 동조 세력 내지는 내란 잔당 그것보다는 그래도 뭐 내란 행위에 대한 반대와 계엄 해제, 그나마. 또 탄핵 의결 등으로 해서 보수가 일부 이렇게 그 내란 진압한 과정에 뭐 소수가 참여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죠. 한동훈이. 근데 그게 과연 진정한 민주의식, 헌법 가치에 대한 존중 때문에 나온 건가? 아니 무서워서 아니면 생존 차원에서 나왔나? 그렇죠.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 시절 그렇죠. 그 야당 대표에 대한 그 검찰 그 지휘권을 남용해서 그 모든 자기를 제외한 모든 자를 다 범죄자로 취급하고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에게까지도 전과 멀범이라는 식으로. 이재명 후보보다 더 전과 많지 않냐고. 그러니까 모든 시각이 그 검사의 기준, 모든 국민을 잠재적 피의자로 생각하고 정치적 경쟁자를 다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그 시각으로부터 윤석열과 한동훈, 김건희가 집권하고
그 집권의 지배력을 행사를 하다가 지들끼리 내분이 나서 그 내분이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김건희 치하에서 생존하려고 한동훈이가 야당 대표하고도 회담을 제안하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윤석열이 이거에 했지 않습니까? 네, 같이 네. 관제 가서. 그때 또 바짝 졸아가지고 와서는 또 이재명 대표의 재판 문제를 걸고 나와서 네. 다시 이제 검사 독재 집행자로서의 면모를 한 달 보였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계엄이 나니까 잽싸게 우리 대표 또 민주당 다수 그 의석 속에 숨어서 생존을 모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지금 뭐 자기네들끼리 토론할 때 보니까 자기가 마치 계엄 해제와 탄핵을 주도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천상천하 유아 독전 무슨 개그 프로에 나오면 그런 사람이 있던데 맞아요. 모든 게 자기야. 음. 그런 사람이 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 또 이 위기와 어떤 내란의 그 후유증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통합을 시킬 거며 또 이렇게 막대한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과 어떤 포용력으로 어떻게 포용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검사 대통령 한 번 본 걸로도 아주 질색을 하고 있는데 검사 대통령 밑에서 또 검사 장관 하던 사람을 또 볼 리가 있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님 그 한덕수 네. 한덕수 대행이 저희도 취재 중이에요 사실은. 최근에 그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막 인터뷰했잖아요 이코노미스트랑. 제가 뭐 저희 프로그램에 뭐 이게 약간 제가 생색을 좀 내자면 이게 원문 내려면 돈 주고 봐야 되는데 제가 이거 돈 주고 사봤습니다 진짜. 원문. 네, 원문. 벌써요? 예. 제가 또 네, 우리 미국과 싸우지 않겠다. 한국의 도움 그거 그거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했는 건지 하도 이제 사실 국내 언론들이 이제 국제 뉴스가 좀 바빠서 못 쓰기도 하고 네, 네. 또 일부 보수 언론은 일부러 안 쓰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원문을 8,900원 내고 이거 아티클 보려면 8,900원 내야 돼요. 제가 이거 하나 보려고 예. 내 돈 내산으로 제가 네. 뽑아왔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네.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한덕수가 그 망 사용료, 망 이용료, 망 사용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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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님 제가 법안 엊그제 그거 하셨더라고 제기하고 또. 있죠. 네, 네. 근데 제가 진짜 어처구니 없는 게 저도 이제 망 중립성 그거 갖고 이제 예전에 취재 좀 했었거든요. 그 저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네. USTR. 네, 보이지 않는 그 무역 장벽의 하나로서 네. 한국 그 국회에서의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을 네. 그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이라고 규정을 했죠. 그렇죠. 비관세 하니까. 그러니까 한덕수는 한국의 이익을 구현하는 한국의 총리라기보다는 네. 미국의 이익을 한국에서 구현하는 네. 사람 아닌가. 와,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여기 이제 문장이 넷플릭스 얘기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보도가 잘 안 돼서 제가 원문을 봤는데 네. 이제 이게 이제 이코노미스트나 약간 그 여기 외신도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짜고 치는 것 같아요. 이제 기자들 만나면 한덕수가 이렇게 써달라 하겠지. 그래서 얘네 이 매체들의 특징이 뭐냐면 코테이션을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영미 매체가 뭐뭐뭐 했다가 예. 잠깐 이렇게 코테이션 달고 또 설명하고 이런 식이에요. 예. 근데 여기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보니까 제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총리는 그 아까 말씀하신 한국의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해놓고 한 총리가 말한 거는 딱 위에 해놓고 아래다가 써놔요. 그래서 이 논의할 의향이 도대체 뭐냐 비관세 장벽이 예시로 이제 기자의 자기 의견을 마치 말한 듯이 나열하는데 여기 미국이 오랫동안 제기해온 불만 사항에는 서울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그리고 불투명한 제약 가격 책정 그리고 일부 미국산 소고기 수입 거부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에 대한 네트워크 이용료 부과 등이 있다. 요 네 개가 제가 보니까 미국이 빗장 열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네 개예요. 배출가스 우리 디젤 못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 그 트래픽의 30%가 구글이에요. 그죠? 네. 넷플릭스하고 얘네가 50% 이상 쓰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거의 구글이 연간 12조 가까운 매출 기록하고 있는데 법인세는 170억 냅니다. 12조에서요. 네. 그러니까 1%도 안 내네요. 그러니까 1조.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 네, 그죠. 안 내줘요. 네. 그러니까 망 이용료를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걸 뭐 무슨 정보 뭐 개방안이 2차원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다 이게 있어요. 이용료는 그 망을 우리가 깔 때 우리의 국민의 세금을 썼지 않습니까? 혹은 그쵸? 뭐 소비자들의 그 사용료를 가지고 실제로 깔았는데 전기줄 같은 거 이거 망을 까는 거예요. 네,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게 뭡니까? 네. 거기에 뭐 생산, 노동 투입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네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용료를 당연한 내야죠. 시장 가격을 네. 형성해야 되고 네. 그걸 국가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못 내게 하거나 음. 뭐 저 위력적인 국가라 해서 그걸 뭐 차별적으로 특혜를 준다거나 네. 이거는 자본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저는 깜짝 놀란 게 한덕수 지가 뭔데 이 지금 여기 파이널 타임즈 한 얘기를 본인이 이걸 테이블에 올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덕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지금까지 그 뭐 예전에 그 마늘 네. 관련 마늘 협상, 때도 이민 협상. 네. 그러니까 이 한국의 관료가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첫 번째라고 그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힘센 나라에 붙어가지고 그 알량한 그 정보력 같은 걸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국민을 현혹시키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어떤 협상력이나 통상 관련 실력이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그래서 국민의 눈을 속여서 뭔가 국민의 대표가 되고자 네. 얼마나 이 바보 같은 생각인가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산업화에 기여한 훌륭한 관료들도 있지만 한덕수는 역대 정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그렇죠. 그 쭉 거쳐오면서 지금까지 그 나이 먹는 동안에 좌우 왔다 갔다 예.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처세하고 뭐 그 좀 영어 좀 하는 거 또 음. 글로벌한 뭐 네트워크 좀 가진 거 또 이렇게 이제 외신에 나가서 네. 헛소리 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의 허위 의식을 활용을 해서 마치 대단한 그 배경이 있는 인간인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포장을 하다가 그 정도 실력이 있으면 말이지 네. 내란을 막아야죠. 그죠. 네? 실제 뭐 미국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면 네. 아 우리나라 대통령이 큰일 나려고 한다 지금 맞네요. 네? 좀 맞네요. 압력이라도 넣어주세요라고 맞네요. 할 만도 한데 그것도 못했죠. 맞네요. 실력 있는 총리라면 개혁을 막았어야죠. 그렇죠. 네? 그 외에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켰습니까? 이태원 사건 오성 참사, 아시잖아요. 이태원 참사. 네. 아무도 책임 안 졌죠. 음. 그 외에도 온갖 망발. 그 그자가 원래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해가지고 우리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 그래도 옛날에 했던 사람들이니까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은 지키겠지 했는데 완전히 더 나가는 거예요. 네. 그 본회의장에 와서 소리치고 맞아요. 예? 아 그거는 완전히 윤석열한테 포획당한 것이다. 혹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아. 기회주의적인 어떤 생존 전략으로 이 정권 하에서는 이렇게 살아남고 저 정권 하에서 저렇게 살아남았다. 저런 자가 대한민국을 이끌면은 윤석열이 망쳐놓은 나라 2차 또 내가. 말아먹는다. 맞아요. 예. 네. 완전히 탈탈 털어서 그냥 국가의 부를 이제 다 그냥 음. 태평양에 갖다 퍼볼 것 같습니다.